또래 남성들에게 큰 열등감, 그리고 잔혹한 범죄. 조선, 그는 1990년생, 무직이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출신이다. 이름과 고향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화교, 조선족 등의 루머들이 돌긴 했지만 한국 출생의 한국 국적이며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할머니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한다. 부모는 둘 다 살아있으나 그닥 교류가 없고 성인이 된 이후 인천의 이모의 집에서 주로 거주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할머니 집에 오가며 생활하였다. 그는 흉기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으로 20년 전에 1년 7개월 정도 소년원에서 수감한 이력도 있다. 2010년 1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쳐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혔고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휘둘러 팔 피부가 5cm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으며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1990년생 30대 남성 조선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평소 젊은 남성에게 열등감이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젊은 남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조선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파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사건 당일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한 후 근처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다시 택시에 올라 신림역으로 이동했다. 신림역에 도착한 조선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던 22세 남성을 지나치자마자 갑자기 뒤돌아 공격을 가했다. 피해자는 처음엔 저항했지만 결국 쓰러졌고 조선은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 번 더 공격한 후 골목 안으로 들어가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조선은 범행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조선은 체포 당시 지읒 같아서 죽였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불만과 좌절감을 표출하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다른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수술 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사건의 피해자 조선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피해자 조선의 주요 주거지인 인천광역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선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범행 전 행적을 파악했다. 경찰은 조선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후에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과정을 조사했다. 또한 조선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을 집중 공격한 점에서 살해 의도가 명확했다고 보고 있었고 조선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7월 26일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7월 26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피해자 조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조선을 검찰로 송치하며 신병을 인도했고 조선은 경찰서에서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 죄송하다 고만 말하고 추가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맡았고 전담수사팀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찰은 조선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조선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검찰이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2023년 8월 23일 조선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조선은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피해망상으로 인해 남성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선은 공판 내내 얼굴을 가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재판부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했으며 2024년 1월 31일 재판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선고 직전 조선은 공탁금을 납부하여 감형을 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4년 6월 14일 조선의 2심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조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밀한 계획하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선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살인미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사건 직후 큰 충격에 빠졌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해왔고 사건 당일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러 신림동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유족은 조선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그의 과거 전과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다. 결국 범행 동기는 현실과 괴리된 게임 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고 개인적 원한이 아닌 사회적 불만이 원인인 것이다. 이후 분당 서현역 최원종 칼부림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년 9월 12일 대법원은 신림동 흉기 난동 4명 사상 조선의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조선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